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서 50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아왔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되어 이른바 50원 클럽 의혹에 새로운 수사 불씨가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. 박지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곽상도 전 의원이 한번 기각됐다 다시 구속영장이 신청돼서 받아들여졌습니다. 보니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알선수재, 뇌물, 그다음에 정치자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각각의 소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. 일단 1차 때 기각된 이유 중에 하나가 소명이 되지 않았다.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법원에서 얘기를 했고요. 2차에서는 대다수 범죄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. 크게 혐의는 세 가지고요. 1차는 두 가지는 먼저 청구가 됐었어요. 지금 나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법상의 알선수재. 돈 받아서 어떤 일을 해주는 거, 소개를 해주고 알선수재가 되고요. 특가법상 뇌물은 공무원이 직무상 돈을 받고 어떤 편의를 해줬던 거. 뭐 국회의원이 질문했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. 이 두 가지로 청구했는데 이번에 추가된 거는 2016년도에 남욱 변호사한테 받은 5천만 원입니다. 요거는 정치자금법. 정치인이 정치자금법 후원 말고 다른 돈 받으면 정치자금 위반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이번에 새로 한 가지가 더 추가됐지만 이 재판부 얘기상으로는 대다수 혐의가 이제 좀 소명된 것이 아니냐, 뭐 그런 것들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. 아까 저희 김재양 PD의 리포트를 쭉 한번 들어보셨습니다만 이름이 쭉 나오고 그 이름에 딱 맞게 돈 액수가 마지막에 이렇게 탁 또 나오고 하니까 저 50억 클럽이라는 게 정말 있었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면 뭐 권순일 전 대법관이든 박영수 전 특검이든 이쪽으로 수사가 옮겨갈 수 있을까요? 이른바 50억 클럽 말고도 뭐 최재경 뭐 등등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좀 혐의점이 있어 보여요. 특히 박영수 전 특검, 박영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11억 얘기도 새로 나오고 있고 금액을 받았던 것들, 돈이 흘러갔던 내용들이 잡히고 있고요.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아닌데 변호사 업무를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. 변호사 위반 자체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혐의점이 있어 보이는데 나머지 최재경, 뭐 나머지 등등은 아직까지는 녹음 자료에 불과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돈을 좀 찾았어야 되는데 돈을 찾지 않으면 수사에 탄력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런 가운데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였던 화천대유 거기에 무슨 소속돼서 일도 했지만 11억 원의 돈을 받았다. 근데 예를 들면 뭐 아파트 큰 걸 하나 사려고 회사에 간절히 빌어가지고 돈을 한꺼번에 받았다. 이게 아니고 5번에 걸쳐서 조금 받았다. 뭐 하는데 쓰려고 뭐 때문에 저런 식으로 받았을까 이제 의혹이 제기된 거죠. 그렇죠. 이상하죠. 일반 직원한테 이렇게 11억 정도를 빌려준다. 차용증을 쓰고 아주 드문 일이기도 하고요. 시기가 배당 직후에 이 돈들이 갔었어요.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차례에 걸쳐서 11억 원 갔는데 11억 원 외에도 5억 원의 퇴직금도 있고요. 또 분양을 받았습니다. 시세 차익이 한 7억, 6억, 7억, 8억 정도 된다고 하면 건 25억 정도가 됩니다. 그러면 박영수가 받은 25억, 또 곽상도 아들이 받은 25억 거의 유사해요. 받는 방식은 좀 다르지만 금액 자체는 50억에 세금 제하면 25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. 그런 어떤 패턴을 받은 게 아닌가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박영수 특검 입장에서는 전 특검 입장에서는 빌렸다고 하니까 빌렸다면 오히려 이런 경우는 본인이 입증해야 됩니다. 왜 빌렸고 어떻게 갚았고 그 돈이 젊은 사람이 뭐 필요한지 이런 것들 입증한다면 그 어떤 혐의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. 아무튼 뭔가 공통점은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 둘은 벌써 돈이 흘러간 흔적이 나와버렸습니다. 그런데 그러면 본인이 소명을 제대로 안 하면 수사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박영수 특검 입장에서는 빌린 거라고 하고 차용증 작성했다고 합니다. 차용증 작성은 뭐 지금 작성해도 되는 거고요. 변호사들, 저도 뭐 변호사지만 변호사들 차용증 작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. 다만 이제 이게 자체가 왜 빌렸고 빌린 이유가 있는지, 다른 사람도 빌린 전례가 있는지, 어떻게 갚았는지 그런 것들을 이런 경우는 검찰이 이제 얘기를 하면 반대적으로 박영수 변호사가 본인이 소명한다고 합니다. 이런 자료 갖고 와서 보십시오. 좀 의심이 없지 않습니까? 라고 소명을 하게 되면 뭐 더 수사가 좀 어려울 거고요. 그게 소명이 안 되면 11억이 비정상적으로 간 거고요. 뭔가 하천대유 관련해서 뭐 지금 부산저축은행이나 이런 것도 관계성이 있다고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찰의 수사기관 입장에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김만배, 박영수 연결고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. 그 대가로 뭔가 받은 게 아닌가 뭐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
아무튼 이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이 불씨가 이제는 또 다시 두 후보의 어떤 특검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 한번 잠깐 좀 들어보시죠. 곽상도 50억 클럽 당사자가 구속이 됐으면 나머지도 엄벌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왜 수사했냐라고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수사를 더 이상 못하게 막으려는 태도라고 보이고, 윤석열 후보님 당당하면 자신 있으면 특검 수용하십시오.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다.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얘기를 가지고 저는 그 사람을 10년 넘도록 밥을 먹거나 차 한 잔 마신 적이 없으니까. 예. 아무튼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다라고 이제 윤 후보는 딱 선을 긋습니다. 자, 어떤 변수가 될까요? 여기서 자꾸 이름이 나온 이 두 후보들. 일단은 뭐 카드 얘기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. 김만배 녹취록에 따르면 내 카드라면 윤석열은 죽어. 또 다른 또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하고 자기는 욕도 하면서 싸우는 사이다. 뭐 이게 허풍일 수도 있고 허풍이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 수사기관은 이런 것들을 단초해서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. 과연 김만배, 윤석열, 더 나아가서 박용수까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. 그러면 이제 여당이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재명 캠프에서 주장하는 그 부분, 결국 부산저축은행에 이 세 사람이 다 등장하게 됩니다. 예. 주인 검사가 윤석열 검사고요. 당시 조모 씨는 그 당시에 특혜 대출을 받았는데 빠져나가고 5년 후 2015년도에 처벌받습니다. 징역 예. 2년 6개월 살아요. 그렇죠. 빠져나가는데 유일하게 본인만 빠져나가요. 윤석열 검사 빼주고 그 당시 그 조모 씨를 빠져나가게 도와준 사람이 박영수 변호사고요. 박영수 변호사 정관 변호사이고 당시. 예. 그걸 소개한 사람이 김만배 씨라 그러면 이 연결고리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의심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, 그게 혹시나 카드가 아닌지 뭐 맞는지 그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대장동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떻게 흘러 들어갔냐를 다 따지다 보니까 두 후보가 일단 다 네. 뭐 연루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. 의혹으로는. 뭐 두 후보다 특검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검이 되긴 되겠습니까? 특검 지금은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. 지금 대선이 목전에 있고요. 30일 정도 남았는데 특검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. 특검을 하려면 이게 뭐 상설 특검 한도 마찬가지고요. 국회에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가 지금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해요. 다만 이런 상황이라면 대선 후 예. 전후에는 특검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에요.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지금 억울한 상황이거든요. 본인 억울하다 그러고, 그리고 만약에 수사기관을 믿는다 그러면 수사기관대로 하면 되는데 검찰을 못 믿는다면 특검으로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특검을 수용한다 하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. 예측을 해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박지훈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